많은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어서 지금 19년째 인도적 지원 외에는 일체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했는데 바로 인권 문제로 사람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그것도 국방상, 사회안전상으로 있다 국방상으로 한 이용길, 사람들 정치범수용소로 가고 압박하고 탄압하고 고문, 죄 없는 사람들 잡아갔다는 이유로, 이 이유로 그거를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고, 중앙검찰서도 똑같다. 죄 없는 사람들을 정치범수용소로 가고 교화소로 보내고 탄압하고 고문하고 이런 죄명을 들어서 인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건 재무부에도 올리고 또 이 상무부에도 올리고 국무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또 지금 19년째 북한의 인도적 지원 외에는 일체 모든 지원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죠. 또 CIA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이 미사일을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GDP의 30%.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GDP의 30%가 아니라 북한은 GDP의 70%를 군사력에 쏜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전체 GDP를 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탕진하고 있다고 해도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지금 3,000원 1불도 안 주는데 무슨 GDP가 70%를 경제에 돌리고 30%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지, 우리가 정확한 북한 계산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70%에서 80%는 모두가 군사 분야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00만 되나마나한 국가에서 12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전 세계에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2,300만이면 군사 3, 40만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20만의 군대, 그리고 거기에 검찰, 안전, 보위부까지 다 합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사람들 보게 된다면 2,300만 중에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에 있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다 그 일하는 정년퇴직이 뭐 58, 60까지로 보고 20대에서 이제 50대 말까지 그 사람들이 인구가 가장 많은데, 자, 북한에 이야기하는 대로 2,500만이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2,300만으로 내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2,500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엄청난 숫자는 1,000만이 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조선노동당, 중앙연합뿐만 아니라 각 도당, 시군당, 니당까지 앞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그리고 중앙기관들,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내각에 일하는 사람들, 중앙검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도의 지방당 정권기관에 있는 사람, 도 시군당, 니에까지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일 안 하지 않는 자기들 감시하는 사람, 간부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은 오히려 70%에서 80%가 군비에 충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많은 군수공장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군수공장이 오죽했으면 제2경제위원회라는 내각이 하나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각, 제2내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 군사력, 이 군수품 생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CIA는 아주 점잖게 30%라고 했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약 7, 80%가 군수품에, 군사 무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군사력 강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라고 북한을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CIA가 이렇게 가난하고 30% 이상의 GDP 30% 이렇게 30%를 투자하는 나라가 없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것도 아주 점잖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렇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게 듣기 싫을 겁니다. 군수품 생산에 30%를 투자한다는 것보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죠.
이렇게 압박을 하고 또 이번엔 북한에서 생산한 모든 미사일의 사거리별로 분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CIA 정보소의 보고서에 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만든 대륙간 탄도미 14,000km, 8,000km, 7,000km, 뭐 5,000km, 중장거리, 단거리, 단거리, 중거리, 중거리로 다 분리해서 지금까지 만든 북한이 계속해서 뭐 이건 김정은 시대뿐만 아니라 김정일 시대 93년 이후에 이 대포동, 로동 1호, 대포동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세요. 옛날 이름이죠. 로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광명성 미사일, 운하수 미사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포동, 로동이나 대포동 미사일은 이미 김정일 때 만든 거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인공위성 이건 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이 성공한 미사일들입니다. 이런 미사일, 이제 국첨소까지, 순항 미사일까지 엄청난 각종 최신형 고도로 발전한 이 미사일들을 분류별로 다 정리해서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는 건 아니죠. 노동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맹렬히 공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이나 김여정, 김용철과 같은 고위직들이 나와가지고 대미 뭐 발표를 한다든지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건 지금 잠잠했습니다. 9월 25일 날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미국을 향해서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발표를 한 것이 그겁니다. 적대시 정책을 버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신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중잣대 버리라. 그리고 김정은이 10월 11일 발전 전람회 국방 발전 전람회라고 했죠. 자위 20일이라는 그 군수품 전시회에 나와 가지고 국방 분야에 대해서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만 한국에 대해서만 장시간은 아니지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에도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정전선은 필요 없다 알고 적대시 정책, 이중잣대 이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시 정책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 미군 철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순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한 대미 담화문이나 대남 담화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언론을 통해서만 강력하게 반발하고 기껏 해봤자 유엔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때 김성 유엔 대사만 통해 가지고 거기서 연설함으로써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이런 유엔 전체를 비난하는 이런 연설은 있었지만 아직도 김정은의 위중이 담긴 김여정의 담화문이나 김영철의 담화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김정은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제재도 발표하고 제재도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고 김정은이가 듣기 나쁠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대만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김정은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개입할까? 나토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개입할까? 이것이 전쟁이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미 연구하고 벌써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지금은 자기들도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은 모든 간부들, 장성들이 단 한 명도 금수산 태양궁전,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꽃꽂이 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애인 10주기, 김정일 사망 10주기 때에도 군 장성들은 단 한 명도 금수산 의사당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그 김정일, 김일성이 안치된 곳에 참배하러 가지 못했고 또 이 12월 17일 바로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있었던 광장에 있었던 그 주석단에 단 한 명의 군 장성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군을 헐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가 있냐? 군 작전 전쟁 준비 상태에 돌입했을 뿐만 아니라 동기훈련에 가혹한 동기훈련에 모두 앞장서서 다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군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위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결코 이런
국제적인 이 사태를 북한이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해서 전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붙게 된다면 그때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김정은이라도 바로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그 군사적 도발이 서해안에서의 국지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서해 오도 중에서 어떤 섬을 탈환하는 작전이 될 수도 있고 이 작전이 잘못 튕겨지게 되면 잘못 도화선이 불이 달리게 되면 전면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군부가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자 지금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이나 이 군수한 생일 때나 또 무슨 중요 행사 때에는 항상 김정은을 위시로 해서 군부 장성들이 대거 총참모부 뭐 군단장들 뭐 일선에 있는 군단장들은 불러올리지 않지만 국방성에 있는 국방상이나 총참모장이나 정정치국장이나 인민무력부 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거 장군복을 입고 김정은을 따라 나서서 참배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도 지금처럼 한 명의 장군도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상황에 지금 북한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폭풍전야에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주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명한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는 지금 진흙탕 싸움에 빠져서 가족 리스크에 함몰되어 있다시피 하고 점점 더 네거티브로 서로 죽지 않으면 살기로 달려들면서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천만에만 오늘도 이 우리민족끼리나 이 사이트 대남 사이트에는 이 내용을 바로 그대로 실었습니다. 첨예하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여야 후보들의 난타전이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갈라질 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듯한 이건 도대체가 이게 통합은 고사하고 뭐 정말 이거 누가 이 다음 대선에서 지게 되면 노골적으로 서로 감옥에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사태평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두 후보는 진흙탕 싸움에 나라는 국민 분열은 둘로 갈라지고 서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이 상황, 국제사회,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을 두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흘을 건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나토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에게 모두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국방부만이라도 북한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건 우리 자신들밖에 없습니다.